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사랑과 욕망, 그리고 그 위태로운 경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한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충청남도 천안에 거주하는 62살 박혜진 씨의 아침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집의 아침을 여는 소리는 경쾌한 음악이 아닙니다. 바로 32살 아들 현우의 게임 소리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타닥거리는 소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고성능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음과 비명들. 이 모든 소리의 교향곡 속에서 제 아들 현우는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 속 가상의 세계에만 몰두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달콤한 그리움과 동시에 가슴을 저미는 쓰라린 걱정. 그 복잡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주방으로 향해 메추리알을 삶기 시작합니다. 냄비 속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이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에게 이 모든 소음은 아들 현우를 향한 제 애절한 사랑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현우를 바라볼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눈동자는 따스한 봄비에 젖은 듯 촉촉해집니다. 특히 아들이 어려운 게임 단계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면 제 발걸음은 저절로 그 아이의 등 뒤로 향합니다.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제 존재조차 잊어버린 아들의 어깨를 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뒤에서 감싸 안습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긴장으로 굳어졌던 현우의 어깨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모정이 용암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 현우, 힘내. 마침내 아들이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현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와락 껴안을 때면 행복과 감격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돕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런 은둔형 외톨이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며 혀를 차곤 하지만 저는 현우를 볼 때마다 온몸이 저릿해지며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립니다. 제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 강렬한 감정. 여기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영혼을 올가매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어김없이 그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29년 전 그날의 참혹한 기억이 온몸을 핥히자 심장은 전쟁터의 폭음처럼 쿵쾅거리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피로 물든 수술실, 의료진의 절규, 그리고 갓난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칩니다. 손바닥으로 이마의 차가운 땀을 훔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베란다 창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곤히 잠든 현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이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몽환적으로 비추는 모습을 보며 제 목구멍은 뜨겁게 메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아들의 볼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 찰나만큼은 세상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직 뜨거운 사랑만이 제 심장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현우의 은둔 생활이 아닙니다. 32년간 제 영혼 깊숙이 파묻어둔 끔찍한 진실. 그 진실의 시작은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12월의 밤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15톤 덤프트럭이 저희 차를 덮쳤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뒷유리가 수천 개의 크리스탈처럼 흩어지는 광경, 남편의 입술에서 흐르던 핏방울,
그리고 하복부에서 밀려오던 견딜 수 없는 고통.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저는 숨을 거둔 제 아이를 품에 안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기의 창백한 뺨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과도 같은 혹은 저주와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대기업 총수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건강한 사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란스러운 응급실에서 운명을 뒤바꿈 믿기 힘든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신생아 팔찌가 뒤바뀌면서 그 아이는 제 품으로 왔고 그렇게 현우와 저는 엄마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의 온라인 게임 친구라는 민호가 찾아온 것입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민호는 싹싹하게 다가왔고 현우는 오랜만에 눈에 활기를 띄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님이 없다는 민호는 저를 살갑게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현우에게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속삭일 때마다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아들의 유일한 친구에게 차마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밤늦게 현우의 방문 앞에 따뜻한 꿀물과 함께 작은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쓴 제 간절한 마음을 읽고 현우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저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게임을 하던 현우가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차가운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는 아들의 서툰 손길.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서성이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문 틈새로 아들과 저의 모습을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는 제 눈빛에 담긴 그 뜨거운 사랑을 목격한 것입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광경 앞에서 민호의 가슴 속에서는 시린 질투심이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엄마가 있다니 정말 부럽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짙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잠든 방으로 민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더니 제 입을 막았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만 상황은 이미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민호야, 이러면 안 돼. 엄마, 한 번만요. 제발요. 현우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 저 지금 당장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요. 엄마, 제발. 고열을 앓은 탓에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번의 저항은 민호의 힘에 무력하게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호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그리웠던 감각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듯한 황홀한 느낌. 민호의 탄탄한 몸과 거친 숨소리.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민호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둘이 왜 이렇게 어색해? 싸웠어. 민호 너 왜 엄마 눈을 못 봐? 딱 보니 뭔가 있구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현우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의 은밀한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새벽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갔다가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다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모니터를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마침 방에서 나온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자고 있던 제 욕망을 깨운 민호에게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단단한 상반신은 더 이상 아들의 친구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민호의 팔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만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심지어 아들이 사월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조마조마함은 오히려 짜릿한 스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는 식탁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 박민호 씨 계십니까?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박민호 씨를 인터넷 불법 도박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현우의 목소리에 담긴 배신감과 충격, 차갑게 수갑이 채워지는 민호를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제 위험한 관계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는 민호의 절박한 눈빛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현우는 다시 게임의 세계로 침잠했고 저는 기계적으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준비를 마치고 현우의 방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방 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저는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헤드셋을 쓴 현우가 모니터를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고 현우가 나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리만치 뜨거웠습니다. 엄마. 답았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성숙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노크했는데.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저 다 알아요. 민호 형이랑 엄마랑 무슨 일 있었는지. 이 좁은 집에서 그걸 어떻게 몰라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내 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현우야, 미안하다. 엄마, 그럼 저랑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랑 민호 형 보면서 저도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민호 형도 없으니 저랑 하면 되잖아요. 현우의 눈빛은 제가 알던 순수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욕망에 찬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완벽하게 부서졌습니다. 민호 형은 되고 나는 왜 안 돼요? 저는 현우를 뿌리쳤습니다. 제 거절에 현우는 순간 분노했지만 그 이후 우리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벽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제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2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담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김현우라는 이름의 제 친아들의 사망진단서. 현우의 창백한 얼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밤늦도록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모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고. 그 결연한 의지를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짐을 싸서 현관문에 섰을 때 저는 차마 잡지 못하고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를 작게 떨며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골목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물로 흐려진 창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현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것만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의 민호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옵니다. 현우의 안부를 묻는 글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우의 방은 아들이 떠나던 날 그대로입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아들의 채취를 맡아보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희미해져 갑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현우가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그 희망만이 제가 이 지독한 침묵 속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는 무엇을 더 놓아주어야 할까요? 이 끝없는 기다림은 제게 주어진 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속죄의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